로또암이다, 착한 암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마냥 착한 암이라고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송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내분비내과 김우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갑상선 암인데요. 갑상선 암은 워낙 흔하기도 하고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시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암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 환자분들은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요.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갑상선암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상선은 우리 흔히 목젖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연골에서 한 2-3cm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을 한 장기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갑상선에 혹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양성결절은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가 많이 증식되어 있는 단순 혹이고 대부분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도 않아서 크게 위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성결절, 암은 전체 갑상선 결절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갑상선 암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주변 및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갑상선암이 흔히 증상이 없는 암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갑상선 암이 진단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실제로도 상당수는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는 목소리가 쉬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갑상선 초음파가 워낙 발달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무증상인 상태에서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악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나 양성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일정 크기 이상 혹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침 흡입 검사라는 얇은 바늘을 찔러서 직접 그 결절에서 세포를 얻는 조직 검사 개념의 검사를 통해서 암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갑상선암이 걸리는 원인이 뭘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걸리면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일단 갑상선 암의 그 명확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 외에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여자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었을 가능성, 식습관과 관련되었을 가능성 제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갑상선 기능 이상,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들에서는 일반인들보다는 갑상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좀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진증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예후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추적 중인 환자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로 결절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고령에서 발생을 하는데 갑상선암은 어떤가요? 가장 흔한 연령대가 40대고요. 그 다음에 50대, 30대의 순이기 때문에 타 암종에서 60대, 70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젊은 연령대 환자분들이 흔합니다. 통계적으로도 15세에서 34세의 성인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거든요.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서는 주로 직장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고 이게 나아가서 암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암이다, 착한 암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종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게 자라고 생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암이 진단되었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갑상선암 수술 후에 상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피곤하거나 살이 찌거나 목이 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착한 암이라고 취급
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55세 미만의 환자인 경우에는 갑상선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치료를 무작정 미루거나 아니면 적절한 검사나 감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좀 피하고 싶어서 적극적 감시를 받고자 하는 젊은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 1cm 미만의 갑상선 유도암이 침범이나 이제 림프절 전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이제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많아가지고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적극적 감시를 오해하셔가지고 갑상선암을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원래 이제 좋지 않은 암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암이 50% 이상 증가가 되거나 3mm 이상 증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암이 주위 조직으로 침범이 되거나 림프절 전이 소견이 감시 중에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수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러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갑상선암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목 앞에 피부를 절개하는 절개 수술, 전통적인 수술 한 가지하고,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로봇 수술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목 앞 피부를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은 절개 부위에서 갑상선까지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수술 부위가 굉장히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나 합병증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개 크기가 4, 5cm 정도 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전통적인 수술을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수술은 이렇게 최소한의 절개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이 되고요. 신경 감시 기계를 이용해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을 할 때 이 목 앞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한쪽 겨드랑이 쪽에서 진입하는 수술 방법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양측 유방 겨드랑이나 구강, 귀 뒤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의견, 그 다음에 갑상선의 암의 위치나 크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입원은 얼마 동안 하게 되나요?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입원은 2박 3일에서 4박 5일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전절제를 하고 림프절까지 절제술을 했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길어질 수는 있고요. 수술 범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보통 1, 2주부터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데 1개월 전까지는 가벼운 운동 외에 이런 격렬한 운동이나 운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관리법이 특별히 있을까요? 네,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신 경우에는 수술 직후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절제나 일부 절제를 한 경우에는 1, 2개월 후부터 우리가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20-30% 정도의 환자분들은 반절제나 일부 절제를 했을 때에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기능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경우에는 방사선 요도 치료를 받는 경우에 치료 전 2주에서 4주 정도 시기를 제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조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나 혹은 가까운 지인이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 또는 진단되었다는 소견을 받고 걱정되시는 마음에 찾아보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전문의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저희가 매 수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쾌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송의연, 김우영이었습니다.